안녕하세요. 해경호재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금융투자소득세, 줄여서 우리가 금투세로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자, 우리 국내 증시가 이렇게 해외 증시 대비해서 힘있게, 탄력있게 올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 민주당이 장고에 들어가서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이 결정을 쉽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라도 우리 투자 여러분들이 장단점을 좀 알아야 실제로 금투세가 폐지됐을 때 또는 폐지되지 않았을 때의 어떤 효과들 또 우리가 거기에 대한 어떤 명분들을 알아야지 우리가 이 결과에 따라서 또 주식시장이 어떻게 변화를 가져줄지도 같이 함께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실제로 민주당에서 폐지 가능성을 분명히 저는 높게 보고 있는데 그 부분들까지도 오늘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그에 앞서서 우리 주식시장 간단히 먼저 보도록 할게요.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 차트 보면 투자자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해외 증시 상황들을 먼저 보면 더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지금 차트에 이렇게 보시다시피요. 자, 요거 먼저 볼게요. 아시아 증시에서 여기 보면 1개월, 3개월, 그 다음에 당일 등락 대비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3개월짜리로 보면요.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마이너스 6%, 마이너스 7%, 나란히 마이너스 5% 이하로 내려와 있습니다. 크게 오르지 못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아래 보시면 니케이, 일본 니케이 225 지수가 마이너스 2.2%, 토픽스, 우리나라의 코스닥처럼 토픽스, 일본의 토픽스가 마이너스 5.95% 정도입니다. 자, 그 이후에 그 아래 내려보시면 호주, 중국, 대만, 홍콩 등등등 있는데 쭉 내려보면 이쪽은 3개월치로 보면 어떻습니까? 상당히 높은 수익률이 나타나죠. 물론 최근 들어서 중국 증시가 상당히 급등했기 때문에 그 효과로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 아시아 증시 대표적인 이 증시 상황에서도 뚜렷하게 3개월치로만 놓고 보더라도 상당히 답답한 시장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1개월치로 놓고 보더라도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그렇죠? 움직이지 않고 있다. 자, 글로벌 증시를 놓고 보면 더 우리가 격차를 느낄 수 있는데요. 자, 보시다시피 미국 증시를 놓고 보더라도 3개월치 우리 국내 증시 마이너스 6%, 7% 흐름을 놓고 보면 차이가 크게 벌어집니다. 네, 물론 여기에 중국 증시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 금투세에 대한 어떤 효과들이 어떤 것을 우리에게 기대감을 줄 수 있는지 또 반대로 폐지하지 않고 그대로 유예하거나 그대로 그냥 내년에 시행되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그러면 또 우리가 어떤 것을 또 우려하거나 또 기대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지금부터 알아볼게요. 먼저 요인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지금 금투세를 폐지하지 못하는 이유부터 먼저 볼게요. 일단은 요것은 제가 좀 타이핑을 치면서 투자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재정 건전성이겠죠. 네, 재정 건전성 우려가 있는 거예요. 금융투자소득세, 그러니까 금투세는요, 고소득 투자자들에게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딱 구분해 보면 민주당 쪽은 아무래도 복지 정책 위주로 가잖아요. 사회 안정망 강화를 위해서 상당한 재원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금투세 폐지로 인해서 예상되는 세수 감소가 국가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죠. 이러한 재정 건전성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섣불리 쉽게 폐지로 가지 못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바로 소득 재분배 정책입니다.
자, 이것도 역시나 민주당의 뭐 전통적으로 소득 재분배, 사회 평등을 중시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보시면 됩니다. 금투세는 고소득층에서 더 많은 세금을 좀 부과해서 소득 불평등을 좀 완화하고 좀 해소하는 데에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민주당 입장에서 금투세 폐지를 지금 정책적으로 이렇게 밀어붙이기에 폐지하기 위해서는 약간 좀 상충되는 느낌이 있죠. 쉽게 얘기하면 민주당이 추구하는 그런 소득 재분배 정책들과 약간 좀 반하는 쪽이니까 쉽지 않은 정책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정치적 리스크 볼게요. 정치적 리스크도 역시나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데 금투세 폐지는 아무래도 고소득층의 그 투자자들에게 아무래도 유리하죠. 폐지니까 유리하잖아요. 우리 주식도 운영하는 많은 투자자분들, 우리 일명 개미라고 하는 투자자분들도 있지만 또 고액 자산가를 움직이는 네 그들, 그러니까 부의 창출 계속 오히려 부를 키울 수 있는 그들이, 고소득층들이 일반 우리 대중들하고는 좀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 측에서는 이것을 폐지하게 되면 부자 감세로 비춰줄 수가 있겠죠. 이해되세요? 부자 감세, 부자 감세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 측의 뭐 전통적인 지지 기반을 두고 있는 뭐 노동자 계층 또 중산층의 반발을 일으킬 수가 있겠죠. 이게 바로 정치적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아무래도 민주당 내부에서는 금투세 폐지에 지금 이 장고 중에 있습니다만 길게 그러니까 지금 고심하고 있다는 거죠. 길게 고심하고 있습니다만 결과를 쉽게 내기가 지금 어려운 게 아니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바로 국제적 추세 흐름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요, 금융 투자에 대한 과세는요 전 세계적으로도 논의가 되고 있고 일부 또 국가들에서는 이것을 또 명분화하고 있고 투명하게 또 강화하고 있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소득 재분배에 대한 부분들은 뭐 어느 나라 할 거 없이 거의 대부분 국가들이 이것을 합리화시키고 있고 제도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있고 이 부분을 이제 재분배 측면으로 좀 가고 있죠. 그게 뭐 직접적으로 재분배한다라고 해서 뭐 부자에서 돈을 걷어가지고 직접적으로 돈을 주는 건 아니지만 사회 전반적으로 우리 그 인간됨, 사람이 살 수 있는 우리 저소득층하고 고소득층하고의 다소 좀 완화해서 중산층을 좀 키우는 방향으로 가는 방향이잖아요. 그게 뭐 꼭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유수의 그 큰 우리 글로벌 국가들은 대부분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극과 극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그 민주당 측면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것을 폐지해야 되는 지금 고민에 있으니까 결정이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요, 민주당이 지금 금투세 폐지에 좀 어려움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말씀드리는 거고, 세수 확보, 소득 재분배 정책, 그다음에 정치적 리스크 뭐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했을 때 이재명 대표가 좀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게 아니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더 중요한 거 좀 말씀드릴 텐데요. 바로 뭐냐면요, 요것도 좀 타이핑을 좀 칠게요. 좀 더 크기를 좀 키워보겠습니다. 이제 좀 장단점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그러면 우리가 금투세가 이제 폐지될 경우에 기대할 수 있는 게 그러면 뭐냐? 바로 투자 활성화입니다. 네, 투자 활성화. 금투세가 폐지가 되면 투자자들이 금융상품에 대한 세금 부담이 일단 덜어지게 되겠죠. 뭐 주식이 됐던 채권이 됐던 펀드가 됐던 이런 파생상품들 다 이 상품에 대한 세금들이 감소되거나 아니면 줄거나 아니면 아예 폐지가 돼버리니까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기관 투자자 다 마찬가지죠. 외국계 투자자도 다 마찬가지죠.
조금 더 자본 시장에 좀 더 활성화될 수가 있다. 네. 자, 이 부분들 먼저 말씀드리겠고, 또 추가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증시 상승 효과가 있을 수 있겠죠. 증시 상승 효과. 금투세 폐지는 특히 주식 투자자들에게 큰 혜택이 될 수 있습니다. 세금을 일단은 안 걷는 거니까. 그래서 투자자들의 자금이 주식 시장으로 몰릴 가능성이 있겠죠. 이해되시죠? 어렵지 않죠? 주식 시장의 주가 상승으로 이끌 수 있는 요인이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증시를 상승으로 이끌 수 있는 모멘텀이 되는 거예요. 금투세 폐지가.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겁니다. 제가 비유를 들겠습니다. 과거 이제 코로나 당시에 2020년도, 21년도 당시에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가 다 같이 이제 한꺼번에 크게 올랐는데, 그때 당시에 크게 오르는데 이유는요, 물론 뭐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안 하겠습니까? 그들은 과거나 이 코로나 당시는 언제든지 주식 투자를 항상 해왔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많이 올랐을까요? 많은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주식 투자 열풍으로 너도 나도 주식을 많이 샀기 때문에 그 효과가 더 극대화된 거예요. 왜냐면 그 돈을 투자할 데가 없었으니까. 네, 투자할 데가 없었으니까 그나마라도 주식 시장이 화랑이었고 그게 이슈가 됐기 때문에 너도 나도 주식 열풍을 불었던 거예요. 그때 주식 안 산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주식 지읒자도 모르셨던 분들도 그때 코로나 때 당시에 뭐 삼성전자를 샀거나 또는 뭐 카카오를 샀거나 네이버를 샀거나 하는 경우가 많으셨을 거예요. 대부분 그때 시작하셨던 분들도 많을 거란 얘기입니다. 특히 지금 20대 초기에 뭐 우리 어린 친구들, 젊은 친구들 또는 30대 우리 직장인분들도 다 마찬가지겠죠. 그때 당시에 주식을 처음 시작하셨던 분들도 많을 거다. 그런 효과가 우리에게도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들이 바로 방아쇠가 될 수 있는, 트리거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금투세도 일부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가지고 뭐 과거의 코로나 때 당시처럼 막 크게 급등한다 이거보다는 네, 바로 이런 부분들이 방아쇠 역할을 할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바로 거래량 증가입니다. 이것은 같은 맥락이에요. 제가 좀 너무 비율을 크게 들지 않겠습니다. 증시 상승 효과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바로 많은 투자자분들이 주식시장으로 자본을 좀 더 유입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 또 고액으로 운영하고 있는 그 투자자분들이, 고소득층들이 당연히 세금을 덜 물게 되니까 아무래도 주식시장으로 투자 비중이 더 높아지게 되면 거래량이 당연히 증가하겠죠. 이것은 당연히 유동성 문제에 있어서 더 기대감이 커지는 거기 때문에 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고소득층 투자 확대, 요것도 이제 같은 얘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과 똑같습니다. 당연히 세금으로 걷어지는 부분들이 적거나 아니면 아예 없어지는 거니까 고소득층들의 적극적인 투자처가 바로 주식시장으로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수 있는 거죠. 담은 뭐 몇 퍼센트라도, 내가 100% 중에 뭐 부동산이 예를 들어서 뭐 3, 40%고 채권이 뭐 3, 40%고 주식이 뭐 예를 들어 2, 30%라고 했을 때 세금이 다소 좀 줄어든다면 뭐 부동산에 있는 비중이라든가 채권에 있는 비중들을 조금이나마 주식시장으로 더 옮길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부동산 얘기하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가는 자금을 어떻게 해요? 제한할 수 있겠죠. 제한 또는 억제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하고 똑같아요. 금투세가 폐지되니까 금융시장, 주식시장으로 매력이 높아지면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매력이 조금은 낮아지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죠. 이런 금투세 폐지로 인해서 전체적인 내가 100% 운영하는 자본 중에 부동산에서 내가 3, 40% 있었다면 요거를 조금이나마 주식시장으로 한 10%, 20%로도 더 옮길 수 있다라는 거.
이런 자금 이동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 채권이 됐던 또는 뭐 어떤 다른 뭐 펀드 상품이 됐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자본 이동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 상승에도 다소 좀 억제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야? 우리 부동산 가격 자꾸 올라가고 부동산 저거 좀 가격 좀 낮춰라. 정치인들에게 우리가 계속적으로 바라는 바잖아요. 그 효과도 일부 있다라고 우리가 보는 거예요. 실제로 주식시장이 화랑일 때 부동산 가격도 오를 수도 있지만 대체로 주식시장이 화랑일 때는 부동산 시장이 다소 좀 정체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본들이 주식시장으로 더 크게 많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런 금투세 폐지 부분도 부동산 시장을 다소 좀 누를 수 있는 또는 상승을 좀 억제할 수 있는 효과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이요. 물론 뭐 무조건 이렇게 간다. 뭐 저렇게 효과가 있다. 뭐 장점이다, 악재다, 단점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워요. 이 금융시장이라는 게 뭐 워낙 다양한 요소들 때문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100%라는 건 없습니다. 다만 이런 효과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고 특히 이제 뭐 금융시장이라는 게 부동산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우리는 우리 이 한국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보고 있으니까 그것만 지수나 또는 뭐 가격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겠지만 큰 틀에서는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다 전 세계 시장들,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죠. 다 전 세계 시장들하고 많이 연결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뭐 금투세를 폐지했다라고 해서 막 코스피 지수가 막 미친 듯이 날아가고 코스닥 지수 날아가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만 지금까지 나타났었던 제가 아까 서두에 보여드렸던 미국 증시가 3개월 동안에 예를 들어서 10% 올랐을 때 일본 증시가 3개월 동안에 뭐 한 6, 7% 올랐을 때 한국 증시도 그만큼 우리가 일본보다 우리가 뭐 미국보다 덩치가 크진 않으니까 조금 더 가벼운 우리 글로벌 증시 가운데 가볍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서 미국이라고 비유하자면 하이닉스를 일본이라고 비유하자면 한국은 그보다 낫단 말이에요. 그럼 삼성전자가 5% 갈 때 그러면 SK하이닉스가 한 7% 오르고 그러면 그 밑에 딴 약간 좀 중소형주 종목들은 10%도 오를 수 있다는 얘기잖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미국이 5% 오를 때 일본이 7% 오르고 그러면 한국이 10%는 오를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우리가 그 정도로 한국이 덩치 있는 나라는 아니거든. 뭐 선진국 하지만 아직은 금융시장 측에서는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아요. 변동성이 그래서 한국 시장이 컸기 때문에 과거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성장성이 그만큼 물론 최근 들어서 성장성은 좀 둔화되고 있지만 과거에는 그만큼 성장성이 아주 매우 컸기 때문에 우리 한국 시장이 그래도 매력이 있었던 거예요. 투자처로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런 금투세 폐지가요. 이런 어떤 그 우리 저평가 해소 그러니까 코스피 뭐 디스카운트라 그래가지고 우리 그런 얘기도 계속 했었고 정부에서도 그걸 디스카운트 해소를 좀 하기 위해서 뭐 이런 정책적으로도 하고 하잖아요. 바로 그런 측면에서 금투세 폐지는요 한국 시장의 매력을 좀 더 키워줄 수 있고 또 외국계 자본들이 조금 더 유치돼서 시장이 조금 더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쪽으로 가는 거죠. 그런 매력이 생기는 거예요. 세금이 없어지는 거니까 폐지로 가면. 그러면 말 그대로 미국이 5% 오를 때 일본이 7% 오를 때 중국이 막 10% 오를 때 우리나라도 7% 10%그 이상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투세 폐지 외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좀 되실까요? 이거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제가 아주 쉽게 설명을 드렸어요. 복잡하고 어려운 용어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인 주식이 아니라 제가 오랜만에 이런 시장적인 얘기 또 특히 금투세
저렇게 고심하고 있는 이 민주당 왜 고심하고 있는지, 왜 쉽게 폐지를 하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폐지 가능성은 저는 높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 측면에서도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뭐 다 알고 있겠죠. 충분히 알고 있을 거고요. 이 부분들이 실제로 결국은 나라 살림, 우리 국민들, 시민들, 우리 투자자들이 살림이 좋아져야 결국은 소비가 더 좋아지는 거고, 여러모로 모든 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저기 비싸진 저 고평가인 저 부동산만 계속 해가지고는 의미가 없다. 제가 단언컨대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민주당은 주식시장 살려야 돼요. 여기에 혈안이 돼야 됩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주식시장만 민주당이 살려줘도 소비 살아납니다. 네, 한국 부흥할 수 있어요.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네, 나라 살림 신경 쓰고, 우리 시민들, 우리 투자자들, 특히 주식 투자자들, 주식 시장만 민주당이 살려줘라. 맨날 저쪽 대기업들 위주로 미국 바라기 하지 마시고, 그건 우리 민주당이 하는 거 아니지만, 저런 옆에 당에서 하지만 민주당에서만큼이라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위해서라도 주식시장을 살려야 된다. 그래서 금투세 폐지 반드시 됐으면 좋겠다라는 제 마음도 마지막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잘 돼서 우리 주식시장도 어느 나라보다도 한국 시장이 두 높이 올라갔다. 우리 글로벌 증시 이렇게 시장이 좋았는데, 아니 그 중에서도 우리 한국 시장이 탑 오브 탑이다. 코스피 지수가 1등으로 올랐다. 3개월 평균 한국 증시가 1등으로 올랐다는 얘기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맨날 꼴찌 했다는 얘기 듣지 말고 1등 했던 얘기를 우리가 좀 들어보자고요. 아시겠죠?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제 채널에 또 다양한 내용들 앞으로도 관련주, 또 주식 관련돼서도 또 다양한 종목들을 또 오른쪽 화살표 매매방에서 투자 의견을 또 우리 투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좋은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